또 이어서 우리가 15번부터 볼 건데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는 게 계산량이 많은 만큼 이렇게 배점을 높게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은 집안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의 단위 중량이 있고요. 그림 A가 있고 그림 B가 있네. 첫 번째. 그림 A와 같이 지표면에 400kN/m제곱의 무한히 넓은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암밀치마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암밀치마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암밀치마량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제로분의 CCH 1 플러스 2제로분의 CC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이 딱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CC를 넣을 거냐 C2를 넣을 거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줬습니까? 문제에서 얘가 지금 정규 암밀점수라고 줬으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CC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 하나씩 한번 볼게요. 1 이렇게 있고 초기 간극비가 0.9가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압축 지수 있습니까? 압축 지수가 없고 여기 X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압축 지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교란 시류를 볼 거냐 불교란 시류를 볼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얘는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불교란 시류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0.009로 해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X 관계 60을 갖다 넣게 되면은 압축 지수가 0.45가 나오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4m 이렇게 있으니까 갖다 넣고 초기 간극비를 갖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구하면 되죠. 초기 간극비가 아니고 초기 유효 영역. 초기 유효 영역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점에서 유효 영역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3m만큼은 50% 포화라고 있으니까 감마 50에다가 3m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3m만큼은 지금 물에 잠겨 있으니까 감마 프라임에다가 3m 이렇게 곱하면 되고, 여기도 내가 지금 여기 2m만큼 또 물에 잠겨 있으니까 2m 곱하기 감마 프라임 딱 씁니다. 다시 대입해 볼게요. 감마 50 있습니까? 모래의 50% 포화도에 대한 감마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들면 되겠죠. 공식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대입을 때 열심히 해요. 공식에다가 간극비가 0.7이니까 갖다 넣고, GS가 2.65니까 갖다 넣고, 그다음에 포화도가 5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5 갖다 넣고, 간극비는 0.7이고요. 감마 W는 문제에 줬으니까 씁니다. 쓰면 얘가 이제 감마 50이 17.312 나오니까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하나 끝났고, 그다음 여기 내가 감마 프라임을 써줘야 되는데, 감마 프라임은 내가 이제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 감마 세츄에이션을 구해야 되니까 공식을 또 씁니다. 또 열심히 대입해. 간극비에다가 0.7 갖다 넣고, GS에다가 2.65 갖다 넣고, 얘는 감마 세츄에이션이니까 완전 포화 상태니까 S에다 1 갖다 넣으면 되겠죠? 쭉 정리하면 내가 19.331 나오니까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 빼게 되면 감마 프라임이 나오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감마 프라임을 써줘야 되니까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딱 빼줍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98.879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 초기 유효 영역에다가 98.879를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유효 영역의 증가량을 써야 되는데 얘는 얼마입니까? 그냥 요거 갖다 쓰면 됩니다. 400을 갖다가 쓰면 된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의 유효 영역의 증가량은 여기 등분포 하중의 크기랑 같다고 했어요. 이거는 앞에 문제 다시 한번 돌려서 보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A에 대해서 푼 거고요. 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B와 같이 지표면에 설치한 정사각형 기초에 900kN 하중이 작용을 한대요. 이제 내가 여기가 지금 밑에가 정사각형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집중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 등분포 하중이었었고, 얘는 이제 똑같은 집안에다가 이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이때 암밀치마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암밀치마량이니까 암밀치마량 공식을 씁니다. 1 플러스 2제로분의 CC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분의 시그마 1 프라임을 쓸 거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CC를 써야 됩니까? C2를 써야 됩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이 정규암밀 점수 집안이니까 CC를 쓸 거고, 그럼 CC는 여기 있습니까? 없죠. 여기 X 관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A 집안이랑 똑같으니까 똑같은 값을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고 1 플러스 초기 간극비가 0.9니까 얘는 0.9를 갖다 썼고요. H 같은 경우는 4m 있었으니까 여기다 갖다 썼거든요. 그리고 로그 여기가 지금 초기 유효 영역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얘도 이제 우리가 집안이 똑같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유효 영역이 같으니까 A에서 구했던 거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 이제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 여기를 딱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 영역의 증가량만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한 등분파 중에 크기랑 같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400을 넣으면 됐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를 여기다가 바로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 무한 등분파 중에 받게 되면은 이 점의 지중 응력의 증가량이 무한 등분파 중에 크기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때 이걸 내가 이제 다 흙의 유효 응력에 부담을 하니까 유효 응력의 증가량을 무한 등분파 중의 크기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 이 점의 지중 응력의 증가량은 얼마일까요? 이 크기랑 같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얘는 무한 등분파 중이었으니까 같은 거고 얘는 집중화 중이니까 이 점의 이 응력의 증가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응력 증가량은 2대1 분포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유효 응력 증가량은 이걸 써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심슨 법칙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공식을 써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델타 시그마 t가 있고요. 얘가 이제 탑입니다. 탑. 델타 시그마 m이 있고 여기 미들이겠죠. 델타 시그마 b가 있는데 얘가 바텀입니다. 그래서 상단부, 중간부, 하단부 값을 이제 여기서 이제 2대1 법으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공식을 써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 점의 평균 유효 응력 증가량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내가 여기 유효 응력 증가량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이 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넣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델타 시그마 t, 델타 시그마 m, 델타 시그마 b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때문에 증가한 이 점 여기가 이제 t가 되고 이 점이 이제 미들이 되고 여기가 이제 바텀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점들의 응력의 증가량인데 각각이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2대1 분법법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델타 시그마 t, 델타 시그마 m, 델타 시그마 b가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2대1 분법법으로 구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겠지.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대입을 합니다. 문제에서 어차피 여기 지금 b랑 l이랑 똑같고 b랑 l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할 거고 됐고 그 다음에 b에다는 내가 이제 똑같이 1.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5, 1.5, 1.5 이렇게 들어갔고요. 제곱 형태로 표현이 됐고 위에 들어가는 집중하중은 900kN이니까 여기 900kN 각각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Z만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Z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기초 밑단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Z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상단부는 6m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Z에다가 6을 갖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단부는 6 더하기 여기가 2m니까 8m가 되겠죠. 6 더하기 2니까 8m 됐고 그 다음에 하단부는 여기니까 6 더하기 4니까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2대1 분포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중 응력 증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평균 유효 응력은 이 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갖다 넣어 이렇게 갖다 넣고 이렇게 갖다 넣고 이렇게 갖다 넣으면 이제 이 평균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평균 값을 이용해서 이 점의 응력 증가량을 요만큼이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이 값을 초기에는 물이 과잉강국 사업으로 부담하지만 과잉강국 사업이 배수되면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흙의 유효 응력으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넣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뭐 일단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배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면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익혀보세요. 됐고 16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걸 외워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접근하는 방법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두께가 3m인 정교 안밀 점토층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문제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두고 시료를 채취해서 안밀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나왔나 봐. 이렇게 있을 때 이 점토층이 안밀도 60%에 이르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는데 안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밀인데 시간을 물어본다. 그럼 일단 이걸 씁니다. TV는 HDR제곱분의 CVT 시간 계수에 대한 공식을 딱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t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수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채우기만 하면 답이에요. 하나씩 넣어봅니다. tv 있습니까? 시간 계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넣고 없으면 없어. 여기 있네. 0.287. 그래서 0.287 갖다 넣고요. 배수거리 있습니까? 문제에서 얘가 지금 3m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양면 배수인지 일면 배수인지 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일면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3m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CV 있습니까? CV가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CV 어떻게 구합니까? CV라는 것은 MV 감마 W분의 K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CV는 MV 감마 WK고 그 다음에 MV 있습니까? MV가 또 없어요. 그럼 MV는 1 플러스 2제로분의 A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1 플러스 2제로분의 AV고 그럼 AV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AV가 없으니까 얘는 델타 시그마분의 델타 E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제로가 있고 이거 대신에 델타 시그마분의 델타 E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괜히 이런 걸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CV가 식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때 다 있어. 1 이렇게 있고 초기 간극비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1.2니까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유효 영역의 변화량이니까 40 빼기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40 빼기 20 있고 여기 간극비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간극비가 초기 값이 1.2고 나중에 0.97이니까 1.2에서 0.97 빼고요. 감마 W는 뭐 우리가 외워서 썼나? 외워서 써도 되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쓰고 없지만 우리가 외워서 씁니다. 그리고 K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 넣게 되면은 여기 CV가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요. 그럼 계산기를 딱 두드리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per sec니까 쭉 두드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초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뭐 숫자 복잡한 건 상관없지.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는 지금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얘는 초로 주어졌으니까 이 초를 이제 우리가 이 며칠인지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시간은 이제 3600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511.04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TV를 쓰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CV가 없더라. 그럼 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이제 단위 환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됐고요. 17번. 이거 너무 쉽죠. 그림과 같은 포화 점토층이 상제하 중에 의해서 암밀도 9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암밀 나왔어. 그리고 여기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일단 써. 일단 이거 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쓰고 여기도 딱 씁니다. 근데 문제에서 몇 년 걸리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끝이에요. 다시 봅니다. CV 있습니까? 암밀계수 있네요. 여기다 있으니까 갖다 넣고요. 됐고 TV 있습니까? 시간계수 있어요. 다 있어. 갖다 넣어. HDR 있습니까? 배수거리 있죠. 어디냐면은 얘는 지금 양면 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점토층에서 이 가운데 있는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배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배수거리는 가장 먼 배수거리를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로 가는 애가 있고 밑으로 가는 애가 있으니까 5m의 절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m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몇 년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1년에 대해서 이제 단위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니까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연도로 이제 환산이 된 거고요. 하나 끝났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뭐만 바뀔까요? 뭐만 바뀌냐면은 어차피 얘랑 지금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암밀계수랑 시간계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암밀계수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 TV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0.848, 848 똑같습니다.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뭘까? HDR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얘는 양면 배수니까 위아래로 가니까 이거의 절반이 HD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일면 배수니까 여기서 이렇게밖에 물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HDR은 5m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5m 갖다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이거를 이제 1년으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니까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토질력학에서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됐고. 18번.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유기질토는 대개 지하수가 지면 위나 가까이에 있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된다. 지하수면이 높으면 수생식물이 섞여 유기질토가 형성된다. 이런 문제 풀 때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입니다. 유기질토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그냥 외워서 쓰면 됩니다. 그냥 외워서 쓰면 되고요.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만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어디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이인모 교수님의 토질력학의 원리에 이 유기질토의 특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됐고. 단순 암기하세요. 그냥. 됐고. 19번. 진짜 이거 틀리면 치명상이죠. 이거는 그냥 3점 준 겁니다. 볼게요.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연직 방향 암밀도가 0.95고요. 수평 방향 암밀도가 0.2인 경우에 수직 수평 방향을 고려한 평균 암밀도, 총 암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수평 배수제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물이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위아래로 흐르니까 연직 방향 암밀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UV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배수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평 방향 배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 이제 배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얘도 배치하고 얘도 배치하면 동시에 배치하면 암밀도는 얼마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최종 암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외웁니다.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제 최종 암밀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 내가 이제 수직 방향 암밀도, 수평 방향 암밀도 이렇게 고려하면 돼요. 그냥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거 외웁니다. 요만큼 딱 외우면 된다. 나머지 대입합니다. 이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1-UV가 얘가 0.95라고 했으니까 넣고요. UH가 0.2라고 했으니까 넣습니다. 정리하면 얘가 0.04 나오니까 1 평균 암밀도가 0.04니까 1에서 0.04 빼면 0.96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됐고. 20번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연약 지반을 계량할 때 연직 방향 암밀도가 있고 수평 방향 암밀도가 있는데 전체 암밀도가 얼마냐? 그냥 여기다가 열심히 넣으면 나옵니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21번.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외우면 맞추는 거고 안 외우면 못 맞추는 거야. 폭이 10cm, 두께가 0.3cm인 페이퍼 드레인을 이용해서 점토 지반에 0.6m 간격으로 정사각형 배치를 설치하였다면 샌드 드레인 이론의 등가 환산원의 직경과 영양원의 직경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 뭐 샌드 드레인 이론 이런 거 몰라 상관없고요. 등가 환산원의 직경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있습니다. 등가 환산원의 직경은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 조금 외우는 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겁니다. 지금 얘가 폭이 10cm, 두께가 0.3cm인 페이퍼 드레인이라는 얘기는 얘가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있습니다. 과장돼서 그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cm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0.3cm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등가 원으로 이렇게 등가 단면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내가 이제 이 지름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둘레 길이를 이제 이렇게 지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 둘레 길이가 얼마일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게 폭이니까 어디 갔어? 폭이니까 이걸 A라고 부릅니다. 이거 A.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B라고 이렇게 불러봐봐. 이렇게. 그럼 둘레 길이가 얼마일까? 아니 A가 2개고 B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둘레 길이가
그럼 여기는 둘레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 원주 길이니까 d파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d는 어떻게 구합니까? 양변을 이렇게 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d는 파이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d는 파이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개수가 곱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값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0.75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잊어버렸을 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외우면 돼. 그냥 d는 요겁니다. 나머지는 대입하면 돼요. 여기 알파에다 0.75 갖다 놓고 뭐 파이는 뭐 계산기가 해결해 주겠지. 2 있고 A가 이제 페이퍼 드레인의 폭이니까 10cm 갖다 놓고 0.3cm 갖다 놓으면 답입니다. 이게 다야. 없어 이거는 다른 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정사각형 배치로 설치했을 때 영향원의 직경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요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연직 배수제를 설치했을 때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했어요. 이 반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이걸 이제 유효원의 반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영향원의 직경을 물어봤거든요. 나는 지금 영향원의 반경을 외우고 있어. 그 R은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라고 있으니까 R은 0.564를 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의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2배를 이렇게 해줍니다. 2배를. 그래서 2 곱하기 여기다 0.564 곱하기 S잖아요. 그렇죠? 0.564 곱하기 S가 이제 간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간격이 0.6m라고 있으니까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등가 환산원의 지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원의 반경 공식이 이제 정사각형 배치냐 삼각형 배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면 맞춥니다. 됐고요. 22번 똑같죠.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기 폭이 10cm, 두께가 0.3cm인 페이퍼 드레인이 있는데 뭐 간격이 0.6m고요. 등가 원의 직경과 영향원의 직경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가 원의 직경은 공식이야. 방법이 없습니다. 알파는 아무 말도 없으면 0.75고 파이는 이렇게 있고 A는 폭이니까 여기 10cm, 두께는 0.3cm 있으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영향원의 직경은 영향원의 반경의 2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정삼각형 배치라고 했으니까 영향원의 반경은 이제 0.525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0.525S를 갖다 넣을 건데 S가 0.6m니까 갖다 넣으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가 정사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그것만 이제 외워가지고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뭐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아까 뭐 제가 설명했던 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됐고 23번 이거는 뭐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성토 연학 집안에서 1차 안밀 치마량 산정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서 날개 쪽에다가 이렇게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1차 안밀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간극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지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V 최적 팽창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극비, 압축 지수, 최적 팽창 개수 쓰면 답입니다. 이게 다고요. 됐고 24번 이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볼게요. 연약점토층의 두께가 10m인 현장 집안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안밀 시험을 했는데 안밀 시험한 결과 하중 강도가 240에서 360으로 증가할 때 간극비가 1.8에서 1.2로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안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 위에 단위 중량 20kN/m 3승인 성토재를 5m 성토할 경우에 최종 치마량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위에는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실험실에서 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여기 밑에는 내가 이제 현장에서 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험실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장의 최종 치마량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최종 치마량 구하는 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안밀 치마량 구하는 식이 3가지가 있어. 간극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압축 지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최적 팽창 개수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게 뭘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위에는 지금 여기에는 일단 별도로 치고 근데 여기 단위 하중이 20
에서 20kN/m 상승이 5m 증가했으니까 얘는 내가 지금 응력 증가량밖에 없어요. 델타 시그마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kN/m 상승으로 5m 성토했을 때 간극비의 변화량을 알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압축 지수도 없어요. 얘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요것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걸로 구해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출제자가 일부러 그렇게 변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 생각이 일단 들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때 설명했는데 저는 이 식을 이렇게 안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요? 아니,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이 식이 뭘까 원래? 델타 H는 변형률 곱하기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H분의 델타 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델타 H는 입실론 곱하기 H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입실론 대신에 이제 뭘 쓸 거냐? 우리가 MV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MV는 델타 시그마분의 입실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변형률 자리에다가 이걸 갖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넣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H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변형률 자리에다가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만큼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 학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서 쓰면 됩니다. 대입만 하면 돼. 봐봐요. 델타 시그마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집안 위에 20kN/m 상승에 5m를 성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토를 굉장히 이렇게 넓게 하는 겁니다. 성토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곱하기 5m만큼의 무한 등분파 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중 응력 증가량을 이걸 내가 그냥 무한 등분파 중의 크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나? 아니, 이렇게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5m만큼 이렇게 성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5m만큼 성토를 하는데 얘가 굉장히 넓어요. 성토 범위가.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토의 무게가 이제 여기 이렇게 무한 등분파 중의 크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Q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감마 곱하기 DF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에 내가 지중 응력의 증가량은 이제 감마 곱하기 DF만큼 증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얼마냐면은 이 집안에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10m 두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MV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MV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이제 내가 이 흙을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한 이 데이터가 있잖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MV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MV 어떻게 구해? 뭘 어떻게 구해? 이제 공식이죠. 1 플러스 2제로분의 A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AV가 문제에서 줬습니까? 없죠. 그럼 내가 또 여기 대입을 해줘야 돼. AV라는 것은 델타 시그마분의 델타 E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델타 시그마가 이제 응력의 증가량이니까, 응력의 변화량이니까 360에서 240 이렇게 빼고, 델타 E는 간극비의 변화량이니까 1.8에서 1.2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간극비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얘가 1.8에서 1.2로 감소했고, 이게 원집안의 초기 간극비가 2.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2를 딱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넣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됐고, 조금 까다롭죠. 뭐 이렇게 있다. 25번 또 합니다. 볼트스층 위에 놓인 8m 두께의 연학 점토층에 직경 40cm의 샌드 드레인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위에 100kN/m제곱의 제방을 축조를 했대요. 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천천히 해. 축조 6개월 후에 제방의 허용 안밀 치마량을 25mm로 하려고 한다. 이거 사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이게 허용 안밀 치마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잔류 치마량이라고 줬어야 돼요. 잔류 치마량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일단 수정을 해주세요. 문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할게. 이렇게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딱 있습니다. 첫 번째, 축조 6개월 후에 안밀도는 몇 %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안밀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안밀도. 그럼 안밀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 총 치마량분의 시간 경과 치마량 이렇게 딱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총 치마량은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총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간극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압축 지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팽창 지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간극비의 변화량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얘는 내가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압축 지수도 없죠. 압축 지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내가 지금 최적 팽창 개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써서 구하란 얘기죠. 어차피 내가 이제 이 공식을 쓰겠죠.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MV가 문제에서 있으니까 갖다 넣고요. 그 다음 델타 시그마가 얼마냐면은 여기 지금 100kN/m 제곱의 제방을 축소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무한 등분파 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지중 응력이 증가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야. 갖다 넣고 H가 문제에서 두께가 8m라고 했으니까 갖다 넣게 되면 얘가 0.2m만큼의 총 치마량이 딱 나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총 치마량이 이만큼이고 시간 경과 치마량을 여기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실수는 아니고요. 원래는 그냥 얘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6개월 후에 25mm만큼의 치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허용 안밀 치마량이라고 본다면. 아니, 문장 그대로 보면은 그게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25mm를 갖다가 넣어야 돼. 근데 여기다 25mm를 갖다 넣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25mm 넣으면은 얘가 12.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나를 못 풉니다. 나를. 왜냐면은 문제에서 나를 봐봐. 얘가 만약에 25mm라고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내가 평균 안밀도가 12.5%가 나와.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조 6개월 후에 연직 방향 안밀도가 20%일 때 수평 방향 안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연직 방향 안밀도랑 수평 방향 안밀도를 모두 고려한 게 이 평균 안밀도예요. 근데 이 평균 안밀도가 이 연직 방향 안밀도보다 작게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나를 못 풉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허용 안밀 치마량이 아니고 이 출제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잔류 치마량이에요. 잔류 치마량.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을 때 내가 이제 6개월 지난 후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마량이 25mm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시간이 무한히 주어졌을 때 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치마량은 0.2m야. 다시 봐봐. 내가 여기 치마가 시작했어요. 얘가 이제 무한히 발생을 해. 시간이 무한대요. 이때 내가 0.2m만큼의 치마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25mm로 허용 안밀 치마량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6개월 시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6개월 시점 이렇게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이 치마량을 허용되는 치마량을 25mm로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출제자 의도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발생한 시간 치마량은 얼마일까? 총 0.2m에서 25mm를 뺀 만큼 요만큼이 의미하는 것은 0.2m 빼기 25mm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고 이제 시간 경과 치마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내가 요거 가지고 딱 풀게 되면은 총 이 평균 안밀도가 87.5%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나 어디 나오면은 거의 뭐 출제 오류 수준이라고 봐요. 이게 표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잔류 치마량이라고 했어야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됐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출제자 의도에 맞춰가지고 저도 싫어요. 여러분들도 싫지만 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 축조 6개월 후에 연직 방향 안밀도가 20%라면 그 UV가 20%라면 UH가 얼마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쓰란 얘기죠. 내가 이제 전체 평균 안밀도가 87.5%나 얘를 구했다는 얘기죠.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얘가 주어졌을 때 UH가 얼마냐? 내가 이제 이 공식에다가 갖다가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87로 갖다 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랑 반대죠.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얘랑 얘를 주고 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얘를 주고 얘도 주고 이제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은 UH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에서 아까 얘를 25mm 갖다가 넣게 되면 얘가 0.1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125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UH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잔류 치마량이 맞습니다. 참 누가 냈을까 이런 문제는 답답합니다. 됐고요. 다 배수 영향 반경이 샌드 드레인 반경의 10배라면
샌드 드레인 간의 중심 간격 S가 얼마냐 그대로 표현하면 돼. 봐봐. 영향 반경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영향 반경이에요. 그럼 내가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봐줘야 돼. 어딘가에 있겠지.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R은 0.564S인데 그 영향 반경이 있는데 얘가 샌드 드레인 반경의 10배래요. 근데 샌드 드레인이 지금 여기 있지. 직경이 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경이라는 것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2분의 D가 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10배일 때 S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요거를 S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양변을 내가 0.56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0.564분의 1이 이제 우변으로 갔고 2분의 이렇게 있고 D가 얼마였냐면 40cm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10배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냥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2015년도에 나왔고 지금은 거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잔류치마량으로 수정해서 내지 않을까? 어림없습니다. 절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맞춰서 풀어야 된다. 뭐 이의 제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답안도 공개를 안 하는데 무슨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춰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